지금 당장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고요한 방 침대에 누워 가장 편안한 자세로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롭고 도파민은 적당히 당신의 뇌를 적시고 있죠. 그런데 그 순간 정적을 찢고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발신자 정보 없음 혹은 평소 대화가 없던 직장 상사입니다. 자, 이 짧은 0.1초의 순간 당신의 몸에서 일어난 변화를 감지하셨습니까? 아마 미주신경이 곤두서며 심장 박동이 빨라졌을 겁니다. 호흡은 얕아지고 명치 끝이 묵직해지는 불쾌감이 들었겠죠. 당신의 손은 전화를 받는 통화 버튼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소리를 끄는 볼륨 버튼이나 화면을 뒤집는 쪽으로 향했을 겁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사회 부적응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현대 사회에 최적화된 그러나 원시적인 공포 반응을 여전히 간직한 정상적인 뇌를 가진 것뿐입니다. 많은 기성세대는 묻습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전화를 무서워해? 기본 예절이 없는 거 아냐? 틀렸습니다. 이것은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가 전화라는 행위를 생존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뇌과학적 증거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텍스트 뒤에 숨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전화벨 소리가 왜 그토록 공포스러운지 그 뇌과학적 메커니즘을 아주 냉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소통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전화 통화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부자연스러운 소통 방식입니다. 인간의 뇌는 지난 수백만 년 동안 상대방의 얼굴을 보며 소통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뇌가 처리하는 정보의 90% 이상은 말의 내용이 아닙니다. 상대의 미세한 표정 변화, 눈썹의 움직임, 제스처, 그리고 눈빛이죠. 우리의 뇌, 특히 시각 피질과 거울 뉴런은 이 비언어적 신호를 실시간으로 해석해 상대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아, 저 사람은 웃고 있지만 눈가는 경직되어 있네. 지금 화가 났구나. 이렇게 시각 정보가 들어와야 뇌는 안심합니다. 상황이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화는 어떻습니까? 시각 정보가 완벽하게 차단됩니다. 마치 눈을 가린 채 정글 한복판에 던져진 것과 같습니다. 숲을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들리는데 그게 토끼인지 호랑이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이때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합니다. 저 소리는 호랑이일 거야. 이것이 바로 불확실성의 공포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침묵이 1초만 길어져도 당신의 뇌는 그 침묵을 거절이나 화남으로 해석해버립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즉, MZ세대가 전화를 싫어하는 건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텍스트와 이모티콘, 영상통화 등 시각적 단서가 풍부한 소통에 뇌가 고도로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목소리만 있는 통화는 정보값이 현저히 부족한 예측 불가능한 위협 데이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전화벨이 울릴 때 당신의 두개골 안에서는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 상황을 뇌 속 캐릭터들의 상황극으로 묘사해 보겠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 당신 뇌의 감시탑인 편도체가 가장 먼저 비명을 지릅니다. 비상사태, 예고 없는 침입자 발생, 정보 부족, 상대방 의도 파악 불가. 편도체는 즉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펌프질해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이때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상황을 수습하러 나옵니다. 진정해, 그냥 택배기사님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MZ세대의 전두엽에는 완벽주의자 편집장이 살고 있습니다. 텍스트 소통에 익숙한 이 편집장은 실수 없는 소통에 중독되어 있죠. 카톡이나 메신저는 편집이 가능합니다. 썼다 지웠다 할 수 있고 적절한 이모티콘을 고를 시간도 충분하며 심지어 읽고 나서 답장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리스크가 0에 수렴하는 소통이죠. 하지만 전화는 생방송입니다. 편집도 삭제도 다시 하기도 없습니다. 상대의 질문에 즉각 반응해야 하는 이 동기화된 소통 방식은 완벽주의자 편집장에게는 재앙과도 같습니다. 말을 더듬으면 어떡하지? 말실수해서 갑분싸 되면 어쩌지? 대답 못해서 정적이 흐르면? 결국 당신의 뇌는 실시간 음성소통을 고비용, 고위험 과제로 분류합니다. 반면 텍스트는 저비용, 저위험이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용 증명도 남지 않고
감정 소모는 심하며 나의 시간을 강제로 뺏어가는 전화통화를 선호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당신의 뇌가 게으른 게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가성비 계산을 끝낸 겁니다. 심지어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의 뇌는 전환 비용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영상 편집을 하거나 게임을 하다가 전화를 받는 행위는 뇌 입장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의 기어를 갑자기 후진으로 넣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인지적 충격입니다. 그러니 전화를 안 받는 건 당신의 뇌가 현재의 몰입 상태를 지키기 위해 방어막을 치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스스로를 탓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할까? 남들은 다 잘하는 전화를 왜 나만 무서워할까? 하지만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퇴화가 아니라 적응입니다. 인류의 소통 역사를 보십시오. 직접 만나야만 했던 대면 소통에서 편지로, 전화로, 그리고 이제는 비동기식 텍스트로 진화했습니다. 진화의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나의 시공간을 침해받지 않으면서 정보 전달의 정확성을 높이는 쪽으로 말이죠. 전화는 상대방의 시간을 강제로 점유하는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죠. 반면 메신저는 상대방의 시간에 대한 배려를 기본으로 합니다. 시간 될 때 확인해줘. 당신이 전화를 기피하는 건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고 내 시간의 통제권을 갖고 싶어하는 높은 수준의 자의식이 발현된 결과입니다. 당신의 뇌는 불필요한 감정 노동과 즉각적인 반응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곳에 쓰고 싶어하는 겁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 당신의 뇌는 가장 효율적인 소통 채널로 텍스트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부장님의 전화가 올 때 느끼는 그 공포감은 구시대의 유물과 신인류의 OS가 충돌하며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파열음일 뿐입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비효율적인 전화를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마다 심장을 부여잡을 순 없겠죠. 편도체를 진정시키고 전두엽을 다시 운전석에 앉히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3추 묵음의 규칙을 만드십시오. 전화가 오면 무조건 반사적으로 여보세요 라고 하지 마십시오. 수화기를 들고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센 뒤에 받으십시오. 이 짧은 3초의 틈이 뇌에게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상대방은 연결 오류라고 생각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둘째, 페르소나 대본을 활용하십시오. 마치 배우가 대본을 읽듯 상황별 1000마디를 포스트잇에 적어 모니터 옆에 붙여두십시오. 네, 서비스팀 이 과장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뇌는 예측 불가능성을 싫어합니다. 미리 적어둔 대본은 전두엽의 부하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당신의 인격을 잠시 내려놓고 친절한 전화상담원이라는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셋째, 통화를 퀘스트로 재정의하십시오. 통화를 피하고 싶은 위협으로 레이블링하지 말고 정보를 캐내는 퀘스트로 바꾸십시오. 통화 중에는 무조건 펜을 들고 상대의 말을 받아 적으십시오. 단순히 기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손을 움직여 기록하는 행위는 뇌의 주의력을 청각적 공포에서 시각적 운동적 과제로 분산시킵니다. 낙서를 해도 좋습니다. 무언가를 적는 행위 자체가 편도체의 흥분을 가라앉힙니다. 전화는 그저 저해상도의 소통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가 당신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텍스트라는 훨씬 고차원의 도구를 마스터한 사람이니까요. 지금까지 마인드 허브였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소음 없이 평온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